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미남 채널 운영자 포사 이모건입니다. 오늘은 최재봉 작가가 집필한 바로 이 책입니다. 체인지 9 북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제주도의 아들과 여행 중 숙소에서 통닭을 먹기 위해 주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전화로 물어서 주문할 생각이었고, 아들은 휴대폰으로 메뉴를 검색한 후에 전화로 주문할 생각이었죠. 아들과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나의 사고방식, 즉 메타인지에는 휴대폰에서 검색해야 한다는 생각의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50억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6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 만에 호모사피엔스 문명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산업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붕괴되고 디지털 생태계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포함된 디지털 생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 기준, 생각의 근본을 흔들어 바꾸어야 한다. 즉, 문명의 표준을 바꾸어야 생존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체인지 9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주류층은 80년대부터 2000년 사이 태어난 MZ세대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휴대폰을 뭐뭐 일부분처럼 생각하며 태어난 호모사피엔스 문명 세대들입니다. 체인지 9은 MZ세대의 사고와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책 순서는 들어가는 말, 문명 대전환기업 비즈니스, 그리고 9개 코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파트는 책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독이 필요합니다. 문명 대전환기업 비즈니스란에는 현재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를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 방송, 유통, 일자리, 교육, 의식주 총 6가지 분야의 산업 생태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읽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곳을 읽을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반드시 9개 코드와 연관성을 이해하며 읽으면 좋습니다. 9개 코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읽은 후 이 파트를 다시 정독한다면 책 전체 맥락과 감각을 확실히 익힐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와중에서도 세계 7대 기업 시가총액이 금년 1월에서 5월 사이 1000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계를 갖춘 IT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9개 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메타인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식 수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장기 일부와 같이 사용하는 호모사피엔스들에게는 검색 능력이 지식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내 지적 능력은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부정합니다. 기성세대 메타인지에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가 달라지면은 두 번째 코드인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의 범위도 달라지겠죠. 메타인지 기반이 튼튼하다면 온라인에서 얻은 무수한 정보를 토대로 풍부하게 상상하며 사업을 꿈꾸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의 많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터득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공교육 틀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드는 휴머니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관심, 배려, 애정, 예의 등 휴머니티에 관련된 요소들이 도드라지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휴머니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이 모두 저마다 주인공이라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코드는 다양성입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했던 과거 절대적인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팬덤 때문이죠. 이제는 인종, 국가, 권력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실력과 진정성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BTS는 미국 팝 음악 기존 위계 구도를 격파했습니다. 소위 팝 음악 종주국인 미국, 영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성장 스토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도 눈여겨 읽을 부분인데요. 바로 권력이 소비자로 넘어왔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코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인류의 삶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가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첫 글자를 의미하는데요. 4개 기업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타는 것, 돈을 송금하는 것, 여행을 가는 것 등 생활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기성세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생태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류 과반수 50억 명 이상이 선택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문명이 디지털로 교체되는 시기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집필한 글에서 언급한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긍정성을 길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는 실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굳게 믿고 있던 시스템 권력이 어느새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TV 시청률, 신문 구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대중매체가 더 이상 대중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선택이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진정한 권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 배경에는 실력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6세 꼬마 유튜버 보람이는 고객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을 받는 인기 유튜버들은 지상파 방송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팬덤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 BTS가 크게 성공한 이유 뒤에는 팬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팬덤은 온라인에서 형성된 새로운 소비 채널이며 팬덤은 세상을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가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추가해서 간파, 5개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작가는 5개 기업의 수많은 성공 요인 중 소비자가 만들어낸 팬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팬덤을 만드는 핵심은 실력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9번째는 진정성입니다. 9가지 코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은 비밀이 없는 사회입니다. 권력의 힘을 가진 소비자는 결국 진정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유튜버,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형성된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개인 신상 정보가 다 노출되는 무서운 사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꼼수, 비도덕, 정도를 벗어난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유튜버는 진정성이 최고의 덕목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앞으로 10년을 매달릴 만큼 즐거운 일인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중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정성은 일관된 행동과 따뜻한 인간의 마음인 휴머니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은 휴머니티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책 내용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기준, 행동을 디지털 생태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hen 당장 내가 스마트폰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할 항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마켓에 물건도 등록해보고 배민적으로 주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버 채널 개설해 도전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북미남 유튜버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10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데 무려 8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정관념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디지털 생태 환경 구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실천을 꾸준하게 하는 자만이 디지털 사고를 장착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체인지9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